3월 27일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율이 현재 천지개벽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스픽스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가 지난 총선에는 최종 11%였는데 현재 4일 만에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40%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는 총 14만 8천 명이 대상입니다. 4만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이미 투표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4월 10 총선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대 투표율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투표율이 7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70% 투표율을 넘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국민의힘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정치평론가가 국민의힘이 110석 정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100석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가 금요일 방송한 마키아벨리에서 박진영 정치평론가는 이미 선거는 끝났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거를 보는 눈,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수가 많아요. 총선에. 이를테면 이종섭, 황상무 이어서 사람은 아니고 대파파동. 이거 참 오래가네요. 네. 뭐 돌발 변수인데요. 네. 보통 이제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컨설팅 하는 분들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요동친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는 뻥입니다.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파로요? 아니 이종섭 사건에 이미 저는 끝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더 일찍 끝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출렁였을 뿐이지 이 본질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평가와 프레임은 끝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황상무 또는 대파가 그걸 촉발시킨 거군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면 이종섭, 황상무보다 대파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민생이니까요. 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거의 시작은 정권심판론 실정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은 결국 경제와 민생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선거에서 이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로 결국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업적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이 막 후퇴합니다.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이 클린턴이 IT 금융자본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미국은 또 이 소프트머니가 굉장히 선거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홍보력이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때리면서 선거를 끝내버리거든요. 지금도 마지막에 단일 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종섭 대파로. 아니 그런데 그냥 대파 파동이라고 부를게요. 선거에 영향을 대파 많이 미치니까. 왜냐면 물가 너무 올랐는데 네네. 대통령이 800원짜리 대파 들고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상처받았죠. 자, 근데 이게 파동도 문제인데 수습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요? 뭐 이수정 교수의 행태를 보면은 네네. 이걸 방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가 한 뿌리가 875원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질을 못 읽어내는 거죠. 사실 이제 한국같이 선진화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가라는 것이 관주도로 해서 잡힐 수 있다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가 고유하게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물가를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을 대하는 통치권자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통치권자가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는 참모들에게 속고 있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를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심판론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이죠. 아니 근데 이수정 교수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이분이 한 뿌리론을 들고 나와서 더 표가 떨어졌는데 네. 그걸 설명하겠다고 네.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표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제정신인가 맨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생활 자체가 네. 뭐 부군도 그렇고 어쨌든 이 상류층입니다. 본인도 교수고 이렇게 하면서 상류층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네네. 뭐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아니, 사더라도 사더라도 그게 얼마인지 사실 잘 2,000원짜리인지 모르죠. 5,000원짜리인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아니 네, 저기 네. 뭐야 그 국장님도 이렇게 대파 사신 적이 있지만은 개별 대파 가격 잘 모르잖아요. 아니, 저는 우리도. 압니다. 압니까? 예. 아니 왜냐면 그 가격을 보고 사니까 우리는. 아니 저도 뭐 이제 장보러 한 번씩 가긴 네, 하는데 근데 대파라든가 뭐 저기 과일, 야채를 같이 사니까 네네. 대략 한 4, 5천 원 하겠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개별 단가는 잘 또 모르잖아요. 하나는 좀 부자들은 어떠냐면 네. 그게 얼마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궁금해하지 분들이 있죠. 않죠. 네. 네. 예, 그런 이수정 후보는 그런 그런 쪽에- 상류층 네. 출신인 거고 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극우 유튜버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내 문제라든가 이념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종북으로 환치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이념 갈등으로 환치시켜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북한 문제,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네는 종북이야, 너네는 대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이야 이런 식으로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정책도 이건 좌파들의 나눠주기식의 표프리즘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요. 민생의 문제인 대파 가격을 이건 좌파들의 음모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관행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기면 된다라고 이 이념 논쟁에서 그렇게 훈련돼 있고 습관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데요. 이제 진영 논리가 지배하면 그렇게 되죠. 네. 아니 그 와중에 종북 말씀도 하셨는데 종북 현수막을 달아라 했다가 후보들이 반발해가지고 달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 만에. 네네. 이런 것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한 단면 아닌가요? 그 시선으로 음. 정치를 보고 있고 선거판을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검찰에서 모든 상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들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검사 생활하면서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리 속에 딱 이렇게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의사들 그런 짓 많이 한 집단이지. 자, 과학자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도 R&D 저기 예산도 R&D 줄이고. 예산 네. 뭐 많이 해먹었지. 그런 뭐 모럴 해저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강하게 공격하고 때리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별건 수사하듯이 그리고 압수수색 수백 번 하듯이 그런 착각 쪽에서 모든 세상을 보고 있는데 대파는 수색해봐야 대파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명언 대파는 수색해봐야 대파야. 네. 대파 가지고 뭐 말도 많이 하대요. 대파라는 게 결국 대통령 파면이야부터 해가지고 네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민심을 정통으로 건드린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전면적 대응이 이를테면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내놓는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 대파 파동에 대해서 긴장했다면 네.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또 생활을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네. 보면은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하나 일어나면은 그걸 구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네.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현상을 우발적인 것으로 봐버리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이 사회학의 기본입니다. 그런 인문사회학적 소양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파 논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농수산물 물가 조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한국 사회가 시장 경제를 존중을 하지만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이중고가제도 있었고 네. 다양한 방식들로서 생산자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농민이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는 특성이고 농업이 가지는 이 산업의 특성입니다. 저는 뭐 이 농업을 이 식량 안보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자급자족이 웬만큼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또 농업이 가지는 환경적 측면들 여러 가지 또 이 농촌 사회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 근대화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하나의 동경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이 보호되고 농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좀 더 뭐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 이게 늘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끄집어내보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을 어떤 육성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꺼내보고 하면서 대파 하나 가지고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쫙 풀어나가면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방어망이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죠.
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거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